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노년기에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자 사는 삶이 왜 노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이 점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 두 명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한 할아버지는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다른 한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건 어떠신가요? 자식들과 함께 사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혼자 사는 삶이 외롭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평온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혼자 사는 삶에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지요.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가장 큰 장점은 자유와 독립입니다. 매일의 결정에서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지, 집을 어떻게 꾸밀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모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재정 관리도 훨씬 간단해요. 혼자 살면 제 수입과 지출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죠. 가족과 함께 살면 생활비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그로 인해 생기는 압박감도 있잖아요. 혼자 살면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 제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살면 제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집을 저만의 안식처로 꾸몄어요. 누군가와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니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식들과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가끔은 자신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그의 표정을 읽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자 살면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동네를 산책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죠. 이런 시간들은 저를 더 성장하게 하고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외로움과 싸워야 하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외로움을 줄이려고 하죠.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중요해요. 혼자 살다 보면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게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할 때 의사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요. 자식들과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혼자 사는 삶이 단순히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며 자식들과 함께 사는 할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혼자 사는 삶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외로움이죠. 하지만 저는 지역의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림 그리는 모임에 가입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제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었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 삶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두 번째로, 매일의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하루가 단조롭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합니다. 아침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점심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오후에는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매일의 일상에 작은 목표를 세우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세 번째로,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가족과 멀어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자주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깊은 성찰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 삶 속에서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들을 극복하며 제 자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느꼈던 안정감과 행복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자유와 독립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것이 정말로 외롭지 않으신가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외로움을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제 자신과 대화하고 제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저를 더 성장하게 하고 삶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가끔은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있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그의 표정을 읽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혼자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선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든 혼자 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에 자식들과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혼자 사는 삶에도 많은 가르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삶 속에서 더 많은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할아버지는 서로 미소를 지으며 가을 바람 속에서 대화를 마무리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였다.